자, SK텔레콤 측은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만 해도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외국 로밍을 쓰고 있는 사람은 그 서비스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공항에도 유심 교체해 주는 곳을 마련했는데 자, 이곳에도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태권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SK텔레콤 로밍센터에 60명 가까운 대기줄이 생겼습니다. 출국에 앞서 유심을 교체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비행기 출발 시간에 늦지나 않을까 전전긍긍입니다. 한 9시쯤 와가지고 급하게 번호를 뽑은 거거든요. 빨리 가야 되긴 하는데 시간 안 되면 그냥 못 타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내 대리점에서 유심을 구하지 못한 지역 주민들까지 공항을 찾아왔습니다. 한 40분 기다렸어요. 그냥 종이 하나 써붙였더라고요. 유심집 제거 없음. 여기로 와야죠. 뭐. 공항 쪽엔 있을 것 같아가지고. SK텔레콤 측은 인천공항 로밍센터 인력을 27명에서 39명으로 늘렸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 혼란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로밍 쪽이 또 안 받았어요. 근데 지금 그쪽도 열었어요, 참고를. 사람들이 많이 서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빨리 빠졌을 텐데. 해외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선 혹시 모를 해킹 피해를 막으려면 출국하기 전 유심 교체 외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로밍도 안 되고 일단 빨리 수속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뽑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여행이나 출장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유심을 교체할 수도 없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어서 계속 그냥 불안한 마음만 가지고 있고 SKT는 5월 중으로 해외 로밍 서비스 이용 중에도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장 이번 주 후반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되고 해외 여행객도 크게 몰릴 걸로 예상돼 혼선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이태권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쓰고 있는 통신사에서 이런 중대한 해킹 피해가 일어났는데도 그 이유도 정확히 파악되질 않고 있고 앞서 보신 것처럼 그 후속 조치 역시 제대로 진행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현석 기자 취재했습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는 사용 중인 모바일 기기와 유심 정보를 1대1로 매칭하는 원리입니다. 해킹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기기에 넣어 쓰는 걸 막는 겁니다. 상당수 보안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유심 보호 서비스만으로도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유심과 기기를 매핑하는 그런 관계에서 설정인 거고요. 근데 만약 사용자가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해외 로밍 중에는 해외 제휴통신사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심이 다른 기기에서 사용되는 걸로 오인될 수 있어 유심 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외 로밍 등 모든 경우에 100% 안심할 수 있는 해결책은 현재로선 유심 교체뿐인 겁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원하는 가입자들의 유심을 모두 무료로 바꿔주고 인천공항 등의 유심 공급과 지원 인력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여전히 불안을 느끼고 계신 고객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입니다. 문제는 후속 조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유심 공급이 언제, 얼마나 이루어질지, 대리점별로 하루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은 얼마인지, 어떻게 고객 분산을 유도할지에 대한 실행 계획이 부족했습니다. 소비자 원성이 커지자 SK텔레콤은 뒤늦게 유심 초기화 등 교체 이외의 방법도 검토하기 시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교체해줄 유심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신규 판매와 번호 이동 유치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도 소비자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선 철저한 진상 파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고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카페가 속속 개설되는 등 집단 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네, 이 내용은 박원경 기자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나 SK텔레콤은 이제 유심 보호 서비스 여기에 가입만 해도 지금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무엇보다 유출이 의심되는 정보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SK텔레콤은 유심 고유 번호와 전화번호 등 유심 관련 정보만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름이나 주민번호, 금융 관련 정보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유심 정보 이외에 다른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다면 복제폰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다만 SK텔레콤 측은 금융거래 시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복제폰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는 있습니다. 계속 뭐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또 피해가 만약에 생기면 100% 다 보상하겠다라고 지금 SK텔레콤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뭐 앞서 본 것처럼 지금 유심 바꾸겠다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유심 보호 서비스도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SK텔레콤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심을 교체하는 것이라는데 이견은 크게 없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100%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보상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지난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위해선 피해가 정확히 특정돼야 하고 특히 어떤 정보가 유출되는지가 파악돼야 할 겁니다. 재작년 29만 명의 LG U+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 원인을 파악하는 데만 만 4개월이 걸렸는데 가입자들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유심 교체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유심을 받아서 이제 스마트폰에 만약에 바꿨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아마 유심을 많이 직접 교체해 본 경험이 많이 없으실 텐데요. 유심에만 전화번호를 저장을 했다면 휴대전화로 연락처를 옮긴 후에 유심을 교체해야 불편을 덜 수 있습니다. 유심 카드에 인증서를 저장을 했다면 유심 교체 이후에 해당 금융기관에 접속해서 다시 내려받아야 합니다. 유심의 티머니 등 교통카드 잔액이 남아있다면 환불을 받은 이후에 교체해야 합니다. 선불 교통카드라면 앱에서 환불을 신청하면 되고요. 후불형 교통카드라면 삭제한 이후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박원경 기자였습니다.